그래서 딱 한 3개 정도만 나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나 좀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프린트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숫자들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거였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이다 라고 했었죠. 반대로 역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5, 4 이런 것처럼 각각을 제곱해서 제곱되어 있는 그 빗변에 제곱한 숫자가 나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다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나오는 거 3, 4, 5, 5, 12, 13, 6, 8, 10 뭐 또 많이 나오는 거 이제 7, 24, 25 이런 거. 빗변은 제일 긴 변이겠죠? 그지? 아니면 8, 15, 17 이렇게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간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10번 같은 거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10번에 12, 16,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가장 긴 변이 x다라는 조항이 없으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빗변이 1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단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x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의 제곱 얼마? 144. 그렇지. 400. 그래서 x는 20이다. 혹은 얘가 3대 4의 비율이니까 얘가 5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내면 20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만 배우면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101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직각삼각형일 때는 a제곱이랑 b제곱 더했더니 c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으로 너무 한정돼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둔각이나 혹은 예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예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보다 각이 더 좁게 잡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b를 그대로 넘어갔다 치면은 이 c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더했을 때 c제곱이 되는 거는 직각이었어. 그지? 예각이 돼버리면은 c가 더 작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a제곱이랑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했을 때 얘네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둔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뒤쪽으로 넘어가지.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b를 같은 길이로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c가 더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예각일 때는 이렇고 이 a제곱이랑 b제곱 비교했을 때 c제곱이 더 길어진 형태가 되니까 c제곱이 더 크다. 이때는 어떨 때다? 둔각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냐면 c가 결국엔 뒷변이니까 가장 긴 변이 이쪽 오른쪽에 위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번 이런 거 볼까요? 8번에 보면은 8cm, 10cm, 12cm 8의 제곱 64에다가 10의 제곱을 더하면 164죠. 12의 제곱 얼마? 144. 누가 더 크니?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 예각이야? 둔각이야? 직각이야? 예각이죠. 그래서
얘가 삼각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 한번 볼게요. 8, 15, 17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지? 직각. 그렇지. 우리 매번 했던 거 직각이네요. 내가 좀 안 본 형태가 나오면은 분각 아니면 여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번 한번 볼까요? 9, 10, 14야. 9의 제곱 81, 10의 제곱 100, 14의 제곱 196.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요. 뭐야? 분각, 삼각. 이렇게 찾아주면 어렵지 않죠? 마지막 파트 볼게요. 자, 이제 활용한 버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한 버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프린트도 좀 드리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활용하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내용을 하나밖에 안 다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들은 제가 프린트로 추가해가지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과 이 원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반원이 그려져 있는 형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이용해 주는 거냐면 직접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직각이고 여기가 C다. 넓이를 S1, S2, S3. 자, S1을 한번 볼게요. 자, 얘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A를 반만큼, 그러니까 그치 2분의 1 A죠. 자,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인데 반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R이 얼마야? 2분의 1 A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럼 몇 분의 1? 8분의 1 파이 A의 제곱. 맞니? 자, S2 볼게요. 자, 얘도 반원이니까 2분의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분의 1 B. 그러면 파이 2분의 1 B의 제곱이네. 그러면 8분의 1 파이 B제곱. 맞나요? 자, 그럼 S3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1 C죠. 2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 C의 제곱, 파이 R 제곱 이용해서. 그럼 8분의 1 파이 C의 제곱이다. 자, S1과 S2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 파이 똑같죠? 뭐가 돼? A 제곱이랑 B 제곱이다. 자, 우리 직각삼각형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했더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다? C제곱이다. 결국 A제곱, B제곱이랑 또 뭘 이용할 수 있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C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얘랑 얘는 어때? 똑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S1과 S2를 더한 거는 S3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들로 많이 나오냐면은 거기는 이제 문제들 가지고 이제 많이 나와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직각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원이 16이래요. 아, 15네? 15고 여기가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반원이 34래. 여기를 물어봐. 여기는 얼마일까? 15 더하기 이 부분을 더한 게 34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34에서 이 부분 15를 빼면 얼마야? 19.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아까 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넘겨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그 내용인데요. 그냥 그거 그대로 하는 거라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딱히 다른 게 없어요. 네, 이거를 응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푸실 줄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제 직접 구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 끝쪽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형태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색칠한 부분이 나오려면은 이 반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반원까지 일단 합쳐줘야겠죠. 얘랑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반원이랑 어떤 것까지 합쳐야 되냐면 이 삼각형까지 합쳐야 돼요. 그래야 일단 전체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반원과 오른쪽에 있는 반원과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둘의 합은 얘랑 어떻다? 같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색칠한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반원의 넓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큰 부분에 해당하는 반원의 넓이를 빼줘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반원은 그대로 아래에 있던 거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합한 것과 이 큰 반원의 넓이는 어때? 같죠? 그럼 결국엔 똑같은 거니까 지워도 상관없겠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은 거야?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원의 넓이를 구하다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AB랑 넓이가 똑같다. 얘랑 얘 넓이가 똑같아요. 합한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죠. 어떤 것들이 있냐.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많이 나오는 거. 4번 이런 거 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디랑 똑같다?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와요. 자, 이쪽에 있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구해라 이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니까 뭐 하면 돼? 2분의 1, 4 곱하기 3 해서 6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삼각형이 색칠이 돼 있고 반대로 삼각형이 색칠돼 있고 이 넓이를 만약에 알려줬어.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합쳐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 한숨을 막 푹푹 쉬네. 프린트 한번 풀어볼게요. 선물 또 드려야지. 왜? 너네는 할 수 있어. 너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03쪽까지 책 푸는 거랑 제가 준 프린트 풀어오는 거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1쪽에 4번. 제가 이런 거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도 얘기했었지? 이렇게 뭔가 똑같은 넓이인 게 수상하게 4개씩 이렇게 주어진 거면은 여러분들도 의심할 만하죠? 객관식으로 나오기 참 좋다. 한번 풀어볼래요? 풀어봐봐. 몇 번일까? 쭉 고민을 해보세요. 선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오른쪽 계열로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용해달라 이거겠죠?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BCH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여기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ABC라는 거는 이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CHI의 2분의 1이다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ACHI는 2분의 1한 거. 결국 삼각형 ACH를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에 얘기했던 2분의 1 ACHI는 뭐랑 똑같냐? 삼각형 ACH. 즉, 이 정사각형을 2등분한 거랑 똑같죠? 근데 이 2등분한 거는 또 뭐랑 똑같다 했어? 이렇게 BCH랑도 똑같죠. 자, 3번에 해당하는 것과 1번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GCA다. GCA는 어디예요? 여기죠. 4번.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SAS 합동으로 설명했죠. 삼각형 GCA 4번. 동일하고. 그 다음에 GCJ. GCJ도 뭐였어요? 이 삼각형 4번과 평행선과의 넓이 이용해서 넓이 같다. 그래서 GCJ 5번. 그래서 1, 3, 4, 5는 넓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삼각형 넓이 그때 했을 때 이 ABC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ABC. 혼자 넓이가 다릅니다. 객관식으로 내기 좋다 했지?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버전으로 낸 거고 왼쪽 버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버전도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객관식 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지 마세요. 풀 수 있잖아. 그치? 7번 보겠습니다. 42쪽. 자, 42쪽 7번에 보면 자, C가 90도보다 크다. 즉 둔각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빗변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포인트는 빗변의 길이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5고 20이고 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C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둔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얘의 제곱이면 얘의 제곱. 둔각이니까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5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이 일단은 x제곱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자 15의 제곱, 20의 제곱 하면 400이잖아? 625죠. 그지? 그러면 이 625보다 커야 돼. 자, 그럼 x가 몇보다 크다? 25보다 커야 돼요까지 적고 틀려요. 왜 틀릴까요? 자, 뭐 때문에 틀리냐면 같다는 쓰면 안 돼. 같다는 직각이다라는 거잖아. 그죠? 뭐가 문제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x가 너무 길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어떤 게 중요하지? 가장 짧은 두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이 가장 긴 변보다 어떠해야 된다? 우리가 얘네 둘 더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15 더하기 20 가장 짧은 두 변을 더했을 때 가장 긴 변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x가 몇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3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부등식, 즉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틀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 둔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피타고라스에만 너무 집중해서 얘만 쓰고 넘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많이 틀리니까. 딱 봐도 틀려오겠지. 눈에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질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한 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안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얘기를 언급을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3번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에 대한 이제 중점이다 뭐 이런 것들 직각, 일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얘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생각보다 잘 못해가지고 자,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이 길이를 일단 여기에는 어떠한 숫자로 주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응용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A, B, C, D다 이런 식으로 좀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각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쓱쓱쓱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제곱이나 요 C제곱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볼게요. 자, 여기를 1번 이렇게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 A를 제곱한 거는 1번을 제곱하고 3번을 제곱하면 나오죠. 맞아요? 직각이잖아. 이렇게. 빗변이니까.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나와요? B의 제곱은 2번을 제곱하고 3번을 제곱하면 나오지. 맞아? C의 제곱은요? 1번을 제곱하고 4번을 제곱하면 나오죠. D는요? D의 제곱은 2번이랑 4번을 제곱하면 나오죠. 맞아요? 얘들아?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거냐. 어떤 거랑 어떤 것들이 같은지를 볼게요. 자, A제곱이랑 D제곱을 한번 볼게요. A제곱이랑 D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돼? 1의 제곱, 2번의 제곱, 3번의 제곱, 4번의 제곱이다. 맞아? 그죠? 그러면 B의 제곱과 C의 제곱도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합한 거. 1번의 제곱, 2번의 제곱, 3번의 제곱, 4번의 제곱. 이 둘이 어때? 같죠? 맞아요? 그게 같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A의 제곱이랑 D의 제곱을 더한 거는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D의 제곱. 이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3번 이런 걸 풀 수 있는 거예요. 3번 풀어볼게요. 자, 3번을 보면 얘들아, 책에 없는 내용이야.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알아둬야겠죠? 네.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지. 여기를 X다. 그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7이고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이래요. 아까 했던 거 어떻게 하면 돼? X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0의 제곱과 7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제곱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144 10의 제곱 100이고 그러면 149겠죠? 넘어가면 X의 제곱은 얼마다? 5. 답은 5. 이렇게 푸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를 배웠잖아. 이거 활용한 버전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얘들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식처럼 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AB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렵지 않아. 다만 얘를 응용해버리는 순간 문제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AB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둘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둘게. 자, 6의 제곱은 1번의 제곱과 2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3번의 제곱과 4번의 제곱을 더한 거야. 맞아? X의 제곱은요? 누굴 제곱한 거야? 직각삼각형이잖아. 1번의 제곱과 몇 번의 제곱? 3번의 제곱을 더한 거고 Y의 제곱은 2번의 제곱과 4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위에 있는 거 볼게. 위에를 더하면 1번, 2번, 3번, 4번의 제곱을 각각 더한 거죠. 그치?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제곱을 각각 더한 것과 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얘도 마찬가지죠.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각각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네? 그렇다는 건 얘를 제곱한 6의 제곱과 10의 제곱 더한 건 뭐랑 똑같다? X제곱, Y제곱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얼마야? 36 더하기 100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니? 그렇지. 136.
이거 되게 양이 많아요. 아까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었던 거. 직각일 때.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 더 있어. 8번 볼게요. 양이 많죠? 네. 응용한 게 많아요. 응용한 게 많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모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지? 8번 보겠습니다. 내부의 한 점 P에서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세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임의 한 점 P를 찍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P를 찍었어. 여기를 y. 이렇게. 얘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조금씩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번, 2번 여기를 3번, 4번 이렇게 길이를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 다 직각에 해당하는 형태가 잡히겠죠. 자, x의 제곱은 1번의 제곱과 3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이 5를 볼게요. 자, 5의 제곱은 2번의 제곱과 4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y의 제곱 볼게요. y의 제곱은 몇 번의 제곱? 2번의 제곱과 3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7의 제곱은 몇 번의 제곱과 1번의 제곱과 4번의 제곱을 더한 거죠. 자,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의 각각의 제곱을 한 숫자를 더한 거를 보면 그게 y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랑 같은 거지. 왼쪽 한번 볼게. 얘도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의 제곱한 거는 x제곱, 5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 둘이 어떻다?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7제곱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y제곱을 넘기고 5의 제곱도 넘겨.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7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7의 제곱 얼마? 49. 5의 제곱 25. 빼면 24.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여기랑 여기랑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얘를 바꿔서 a, b, c, d 이렇게 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공식을 잘 알아두셔야 속도가 나오겠지.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자, 4번이랑 6번 풀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내일이 수업이거든요. 하하하. 내일은 어차피 자공해설 학렬이기 때문에 쉬워요. 네, 몇 시에요? 똑같아, 시간. 4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문제풀이로 가져간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별반 다른 게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은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 얘기 했었죠. 여기를 뭐 P랑 Q라고 하면 이 R이라는 거에 대한 넓이는 P 더하기 Q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인데 여기는 세 개를 다 칠해놨어. 그렇다는 건 P 더하기 Q가 이 아래에 있는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넓이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원이 두 개 있다는 거네? 그럼 뭐가 돼? 원 하나가 되지. 그럼 뭐야? 그냥 원 하나의 넓이를 제일 밑에 있는 원 하나의 넓이만 구해라. 여기가 얼마야? 10이죠.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 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야? 5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5 파이 r 제곱이니까 25 파이가 되겠죠. (6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30이다. 자, 여기서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30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의 넓이랑 뭐랑 넓이가 똑같다 했지?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그렇지. 그러면 즉 여기가 30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AB를 구해라 라고 했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B를 한 개. 이 넓이가 얼마다? 30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A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자, 30에서 5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뭐 저라면 이건 너무 쉬우니까 뭐 여기에 있는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용해서 여기까지 구해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8번만 풀게. 하나만 더 풀자. 죽지마. 할 수 있어. 자,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했는데 어두운 부분이 두 개예요. 그죠? 자,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악독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쉬는 걸 못 봐요.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3이다. 근데 어두운 부분이 이 안쪽도 어두운 거야. 자, 그렇다는 건 이 부분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했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엔 넓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몇 개 있다? 그렇지. 왜? 얘도 삼각형 ABC랑 넓이가 같고 얘도 하나 더 있잖아. 추가가 된 거야. 자,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밑변 곱하기 높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찾아야지. 자,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빼면 되죠. 13의 제곱 169 144 빼면 25. 그렇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ABC의 넓이는 원래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 한 건데 그거를 2배 한 거니까 얘가 약분되면서 얼마다? 60이다. 5번. 숙제 풀 시간 드릴게요. 쭉쭉 푸세요.